대한민국 청소년의 회 뉴스 이재민 기자, 사회의 진화와 함께 법과 범죄에 대한 고민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법에 묶이지 않고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러왔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범죄로부터 오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이에 대한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019년 5월 조현병과 공황장애 치료 경력을 가진 40대 A씨가 무작정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외치다가 체포되었다. 유사한 이력을 가진 50대 B씨가 마트 직원을 칼로 찔러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동기는 물건을 찾으라는 요청에 대한 간청을 무시당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듬해에는 10대 청소년인 C씨가 게임을 하지 못하게 만든 친모를 가위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가 구조되어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정신병력이 있어 감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항변 방식이 늘 새롭지만은 않다. 범죄가 벌어진 후 피고인이 범행 동기로 제어할 수 없는 외부적인 충동을 언급하는 것은 설령 사실이라도 행위의 잔혹성만으로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러한 항변이 법정에서 수용되는 제도적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 시 공정한 사회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과 범죄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기본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범죄는 법을 어긴 유책의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모든 불법 행위가 법원에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란 범인이 범죄 행위를 선택함에 있어 적법한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행위를 선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 조건을 충족한 것만을 가리킨다. 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 도덕적인 차원이 아닌 법적 차원에서의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총칭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념에 새로운 조건을 덧대는 조문들이 때로는 부정해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은 책임을 판단하는데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인식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신장애로 인해 능력이 제한된 경우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으로 심신장애의 정의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겉보기에도 심신장애와 사물을 인식할 능력, 의사결정 능력의 구체적인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심신장애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구분 기준 역시 모호하다. 이로 인해 법과 현실 사례에서 책임 능력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신장애를 고려한 형사 책임을 정당하게 판단하기 위해 법률을 개선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생물학적 결정론의 바탕을 두고 있다. 생물학적 결정론에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범죄의 책임을 판단할 때 자유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는 기존의 원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부 뇌과학자들은 자유의지가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들은 대뇌의 화학적 프로세스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미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로스, 게어하드 라스 2011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의사결정은 대뇌에서 이미 진행된 생화학적 신경전달 작용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 연구는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대뇌 피질, 서리브럴 코텍스과 감정을 담당하는 변형계, 림빅 시스템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기인하며 따라서 전적으로 자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행위자에게 완전한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뇌과학자와 법학계 사이의 의견 충돌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과학적 접근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형법 제10조에서 심신장애를 고려한 정신질환과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여론과 법률계는 형사 책임 능력을 판단할 때 선천적인 요인인 생물학적인 측면과 후천적인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형법 제10조의 정의를 수정하여 이러한 측면을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도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속담처럼 널리 자주 쓰이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형벌에 중점을 두어 책임 추궁의 강도를 고려해왔지만 상대적으로 나쁜 짓에 대한 가치 평가는 옛 기준을 써왔다.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지능형 범죄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변화된 세태에 맞추어 범죄 행위의 판단 기준을 다시 검토할 때도 되었다. 언급된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법률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면 분명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